새벽 5시면 어김없이 박말순 할머니는 작은 손수레를 끌고 나타납니다. 동네 마트 앞 모퉁이, 그 자리가 할머니의 일터죠. 78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하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손수레에는 할머니가 직접 기른 계절꽃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봄에는 펜지와 데이지, 여름엔 해바라기와 백일홍, 가을엔 국화와 코스모스가 할머니와 함께 아침을 맞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꽃자판을 펼쳤어요. 작은 돗자리 위에 크고 작은 화분들을 정성스럽게 배치하는 모습은 마치 예술 작품을 완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각각의 꽃들이 가장 예쁘게 보이는 자리를 찾아주고 시들어가는 잎사귀는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하루를 시작했죠. 할머니, 또 오셨네요. 마트 사장이 문을 열며 인사를 건넵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괜찮으실까요? 괜찮다, 괜찮아. 꽃들이 추위에 강해야 더 예쁘게 피는 법이지.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대답하며 꽃들을 하나씩 정리해 놓았어요. 마트 사장은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할머니가 자리를 잡은 뒤로 마트 앞이 한결 밝아졌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꽃을 보며 잠시나마 미소를 짓곤 했어요. 그래서 다른 상인들이 자리 문제로 불평할 때도 마트 사장은 할머니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바쁜 걸음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가끔 발걸음을 멈추는 이들이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은 할머니의 꽃자판에 유독 관심을 보였습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열되어 있어서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죠. 할머니, 꽃이 정말 예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싸게 파세요? 초등학생 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꽃은 많은 사람이 봐야 더 예뻐지는 거야. 비싸면 누가 사겠니? 할머니는 이 꽃들이 여러 집에 가서 행복을 나누어 주길 바라거든. 실제로 할머니의 꽃값은 다른 곳의 절반도 안 되었어요. 1,000원이면 작은 화분 하나를, 2,000원이면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 주셨죠. 때로는 돈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그냥 꽃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을 거친 꽃다발은 비싼 꽃집 못지않게 아름다웠어요. 할머니, 이렇게 싸게 파시면 남는 게 있을까요? 단골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남는 게 뭐가 중요해?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살았으니까. 할머니의 대답은 언제나 담담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처음에는 할머니를 경계했어요. 너무 싸게 파는 바람에 자신들 장사에 방해가 될까 봐서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인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절대 다른 가게 손님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꽃 이외의 것이 필요한 손님들은 주변 가게로 안내해주곤 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 소박한 꽃 할머니에게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그저 생계를 위해 꽃을 파는 평범한 노인이라고만 생각했죠. 할머니도 굳이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꽃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면 할머니는 도시락을 꺼내 드셨어요. 간소한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할머니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가끔 마트 사장이 따뜻한 차를 내어주기도 했고 단골 손님들이 간식을 건네주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그런 작은 정성들에 늘 고마워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꽃들이 하나둘 팔려나가고 해질 무렵이면 남은 꽃들을 정리해서 다시 손수레에 담았어요. 팔리지 않은 꽃들도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더 정성껏 돌봐주다가 다음 날 다시 가져왔죠.
그렇게 할머니의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평소보다 일찍 나타난 건물주 김 사장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김 사장은 이 일대 건물 몇 채를 소유한 사람으로 평소에도 상인들에게 까다롭기로 유명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장사하지 마세요. 사람들 통행에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김 사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김 사장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당황스러움보다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지요. 할머니는 별다른 항변 없이 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마트 사장이 달려와 항의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계신 게 얼마나 보기 좋은데요. 손님들도 다 좋아하시고. 아니야, 괜찮다. 김 사장님 말씀이 맞아. 나 때문에 불편하면 안 되지. 할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김 사장은 할머니의 태도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보통 상인들은 쫓겨날 때 항의하거나 애걸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자신을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김 사장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다른 자리는 알아보셨어요? 천천히 찾아볼게요. 걱정 말아요. 할머니는 무거운 화분들을 하나씩 손수레에 옮겨 담았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할머니가 쫓겨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였죠. 평소 할머니를 아끼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역력했습니다. 김 사장님,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따졌습니다. 할머니 꽃 보는 게 하루 낙인데 단골 할아버지도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김 사장님도 어려우실 거예요. 나 같은 늙은이가 고집 부리면 안 되지. 할머니의 말에 김 사장은 더욱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예상과 달리 할머니가 너무나 이해심 깊게 행동하자 오히려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김 사장은 변명처럼 중얼거렸어요. 알아요, 알아.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운 거 다 알아요. 나도 예전에. 할머니는 말을 멈추고 다시 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자리를 정리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아쉬워했지만 할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손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새로운 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 공원 입구, 아파트 단지 앞. 하지만 어디든 오래 머물 수는 없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나오거나 다른 상인들과 자리 다툼이 생기거나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손수레를 끌고 나왔고 어디든 자리를 찾아 꽃자판을 펼쳤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 꽃을 한 송이도 팔지 못하는 날도 있었지만 할머니의 얼굴에서 좌절감을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 이렇게 떠돌아다니시면 안 되는데.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할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꽃들이 햇볕만 받으면 어디서든 예쁘게 피어나니까. 대학생 정민수는 평소 사진 찍기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일상 속 소소한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것이 취미였죠. 어느 가을 오후 민수는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산책하다가 공원 벤치 근처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할머니는 작은 돗자리 위에 가을 꽃들을 예쁘게 진열해 놓고 계셨습니다. 노란 국화, 보라색 구절초,
빨간 맨드라미가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 모습이 민수에게는 무척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진? 이 늙은이를 왜?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할머니가 꽃들과 함께 계신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꽃들도 함께 예쁘게 찍어주려무나. 민수는 여러 각도에서 할머니와 꽃들을 담았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지나가는 아이에게 작은 꽃을 건네주는 순간을 포착한 사진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과 아이의 작은 손이 만나는 그 순간, 꽃을 매개로 한 세대 간의 따뜻한 교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 장을 골랐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꽃들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삶의 지혜와 따뜻함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죠. 민수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며 글을 썼습니다. 매일 꽃 파는 할머니, 웃음이 참 예뻐요. 할머니의 꽃들처럼 우리 마음도 이렇게 환해졌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평소처럼 친구들의 좋아요와 댓글 몇 개가 달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진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순수한 미소와 정성스럽게 가꾼 꽃들에 감동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잠깐, 저분 혹시 농산 대표님 아니야? 이 댓글을 쓴 사람은 이현석이라는 아이디였어요. 그는 농수산물 유통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꽃 파는 할머니인데. 다른 댓글이 달렸어요. 아니야, 분명해. 나 예전에 농산에서 일했는데 저분이 박말순 사장님이 맞아.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 농산이 어디야? 이 지역에서 제일 큰 농산물 유통회사였어. 전국에 납품했었는데 갑자기 문 닫았지.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고 했고 누군가는 자세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현석은 계속해서 자신의 기억을 댓글로 적었어요. 박말순 사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 농부들과 직접 계약하고 공정한 가격을 보장해 주셨거든. 직원들도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그런 분이 왜 지금 꽃을 파고 계시는 거야? 그것도 궁금해. 회사가 문 닫은 이유도 정확히 몰랐거든. 민수는 댓글들을 보며 놀랐어요. 자신이 찍은 평범한 꽃 할머니가 사실은 큰 회사의 대표였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할머니가 맞는 건지, 그리고 사실이라면 왜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건지 말이에요. 사진은 계속해서 공유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할머니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맞아, 저분이 박 사장님이야. 우리 동네에 계셨구나. 정말? 그럼 우리가 매일 보던 그 할머니가? 인터넷은 순식간에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올린 단순한 사진 한 장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현석의 댓글을 본 다른 옛 직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농산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었어요.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락을 취한 그들은 직접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할머니가 평소처럼 공원 입구에서 꽃자판을 펼치고 있을 때였어요. 정복 차림의 중년 남성 3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이 바로 이현석이었어요. 사장님,
이연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현석이구나. 많이 늙었네.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사장님, 정말 여기 계셨군요. 이연석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보다시피 꽃이나 파면서 지내고 있어. 할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현석이는 어디서 일해? 저는 다른 유통회사로 옮겨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이연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함께 온 김주임과 박대리도 할머니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때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며 지역 농업계를 이끌던 분이 이제는 길가에서 꽃을 팔고 계시다니요. 사장님, 회사가 갑자기 문 닫힐 때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김주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회사가 없어져서 그때 참 어려웠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했어, 정말. 너희들 갑자기 일자리 잃게 해서. 아니에요, 사장님. 저희가 미안하죠. 사장님이 혼자 다 짊어지셨는데. 박대리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힘들었던 시절, 어려운 결정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그 순간들 말이에요. 다 지난 일이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할머니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이연석이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회사가 그렇게 잘 나가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할머니는 꽃잎을 정리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서가 사업이라는 게 항상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야.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지. 나는 그때 선택을 해야 했어. 회사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다른 더 중요한 것을 지킬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할머니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들은 한동안 할머니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옛날 회사에서의 추억들, 함께 했던 프로젝트들, 그리고 각자의 근황에 대해서요. 할머니는 옛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사장님, 저희가 뭔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김주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도움이라니, 뭔 도움?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해. 이렇게 너희들 건강한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하지만 사장님이 이런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사장님일 땐 뭐 했어? 지금은 그냥 꽃 파는 할망구지.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아. 인생은 원래 변하는 거 아니겠어? 옛 직원들은 할머니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여전히 긍정적이고 당당한 모습에서 왜 그들이 할머니를 그토록 존경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헤어질 때 이연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장님,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좋아. 그런데 꽃 살 때만 와라. 할머니는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옛 직원들의 방문 소식이 알려지면서 할머니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구청에서도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김 구청장이 직접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할머니가 평소처럼 꽃들을 돌보고 있을 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공원 앞에 멈췄어요. 정장을 입은 몇 명의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김 구청장이었습니다. 박말순 사장님이시죠? 김 구청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구청장님이신가요?
이런 곳까지 어쩐 일이세요?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김구청장은 할머니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 전국에 알려졌잖아요. 할머니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옛날 이야기를 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구청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농산이 있을 때 우리 지역 농가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 아세요? 사장님이 만든 유통망 덕분에 농민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팔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농민들이 좋은 농산물을 만들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걸 연결해 주신 분은 사장님이잖아요. 구청장과 함께 온 농업 담당 과장이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계실 때는 중간 유통업체들이 농민들을 무시하지 못했어요. 공정한 가격을 보장해 주셨거든요. 김구청장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기부하시고 이렇게 계셨다니 정말 존경합니다. 기부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요. 김구청장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회사 정리하실 때 모든 자산을 지역 장학재단과 농민복지재단에 기부하셨더군요. 본인 명의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고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사장님,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농업과장이 궁금해했습니다. 할머니는 꽃잎을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농사 지은 땅에서 시작한 사업이었거든. 농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그러니 다시 농업을 위해 쓰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사장님 개인 생활은 어떻게 하시려고?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요. 젊을 때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소박하게 살아도 괜찮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김구청장은 감동했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우리 지역에 계신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구에서 뭔가 도울 일이 있다면 도움은 고맙지만 괜찮아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어요. 대신 지금 농민들이 어려운 일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요즘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해서 농민들이 고생하고 계세요. 농업과장이 답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럼 유통 시스템을 좀 더 안정화할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농민과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든지. 좋은 아이디어네요. 사장님, 혹시 농업 발전을 위한 자문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요.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혼자 남아 꽃들을 바라보았어요. 자신이 원했던 조용한 삶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구청장의 방문 이후 할머니의 이야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기자들은 할머니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깊이 있는 취재를 원했습니다. 사장님,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역일보 박 기자가 정중하게 요청했어요. 할머니는 처음에 고사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사장님의 이야기를 궁금해해요. 특히 젊은 사업가들에게는 정말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은데요. 박 기자의 설득에 할머니는 결국 간단한 인터뷰에 응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농산을 운영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가치는 무엇이었나요? 공정함이었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농민들이 땀 흘려 기른 농산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그리고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좋은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그런 철학이 사업 성공의 비결이었을까요? 성공이라. 글쎄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어요.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인가요? 나는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모두 만족했을 때가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모든 것을 기부하시고 이런 생활을 선택하셨나요? 할머니는 꽃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돈은 흘러야 해요. 강물처럼 계속 흘러야 생명력이 있죠.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그건 고인물이 되어버려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고 전국 단위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큰 언론사의 인터뷰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지역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팀이 할머니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꽃들을 돌보는 모습, 손님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장면,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남은 꽃들을 정리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촬영되었습니다.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PD가 물었어요. 뭐가 힘들어? 나는 지금이 가장 편해.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사장 시절에는 밤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지금은 해가 지면 잠들고 해가 뜨면 일어나니까 얼마나 건강한가. 방송이 나간 후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러 찾아오기 시작했고 꽃을 사겠다며 줄을 서는 일도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할머니, 사인 좀 해주세요. 젊은 사업가가 부탁했어요. 사인은 무슨? 내가 연예인도 아닌데. 할머니는 쑥스러워했지만 결국 서툰 글씨로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할머니의 경영 철학을 책으로 내면 어떨까요? 출판사 관계자도 찾아왔어요. 내가 무슨 철학이 있다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사람 사는 이치대로 했을 뿐인데. 언론 보도가 계속되면서 할머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과거 농산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 할머니와 거래했던 농민들의 기억, 그리고 할머니가 기부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감사 인사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말순 할머니 덕분에 우리 딸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한 농민이 방송에서 증언했어요. 장학금 받을 때는 누가 준 건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할머니였더라고요. 사장님은 정말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옛 직원의 인터뷰도 방송되었어요. 회사가 어려울 때도 직원들 월급부터 챙겨주시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도와주셨거든요. 이런 증언들이 나올 때마다 할머니는 민망해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과장해서 말하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특히 젊은 창업가들과 경영자들이 할머니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할머니는 그들에게 언제나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신문과 방송 보도로 인해 할머니의 평범했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꽃자판을 펼쳤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며칠 뒤 할머니에게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근처 초등학교 학생들이었어요.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할머니를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어머, 이 많은 아이들이 다 어디서 왔니? 할머니는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저희는 햇살 초등학교 학생들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어요. 할머니, 저 정수민이에요. 할머니가 보내주신 장학금 받고 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학금? 너희가? 네,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박말순 할머니가 만든 장학재단에서 돈이 나온다고요. 수민이가 말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어요. 저도 받고 있어요. 저도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할머니는 감격스러워했어요. 자신이 기부한 돈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요. 그래,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니? 네. 할머니 덕분에 학용품도 사고 책도 살 수 있어요.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한부모 가정이나 조선 가정 아이들이에요. 할머니의 장학금이 아니었다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려웠을 거예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고마워할 게 뭐 있어. 너희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할머니는 제일 기뻐. 아이들은 용돈을 모아서 할머니의 꽃을 사려고 왔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할머니 꽃을 사면 할머니가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꽃을 사다니. 할머니는 감동했어요. 그런데 너희 용돈으로 꽃을 사면 안 되지. 용돈은 너희가 필요한 것 사는 데 써야 해. 하지만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희가 정말 사고 싶어요. 우리 엄마한테 줄 거예요. 그래, 엄마한테 줄 거야? 할머니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결국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작은 화분들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받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꽃들을 덤으로 주었어요. 이건 서비스야. 엄마들한테 예쁘다고 전해드려라. 수민이가 할머니에게 편지를 건넸어요. 할머니, 저희가 편지 썼어요. 할머니는 돋보기를 꺼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서툰 글씨로 적힌 감사 인사와 사랑 표현에 할머니의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 아이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파시는 꽃처럼 저희도 예쁘게 자라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요. 다른 아이의 편지도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너희들이 이렇게 자라줘서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할머니, 그 꽃밭에서 피는 꽃들처럼 내 미래가 예쁘게 피어나길 바란다. 할머니는 수민이에게 특별히 예쁜 꽃 한 송이를 건네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심은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에도 다른 학교 학생들이 찾아왔고 며칠 후에는 대학생들도 왔습니다. 모두 할머니의 장학금을 받거나 받았던 학생들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들 모두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각자에게 꽃 한 송이씩을 선물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의사가 되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한 대학생이 말했어요. 나는 단지 씨앗을 뿌렸을 뿐이야. 꽃을 피운 건 너희들이지. 할머니의 대답은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꽃자판에는 이제 추위에 강한 꽃들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할머니는 평소처럼 꽃들을 돌보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았어요. 젊은 시절 농사를 짓던 때부터 회사를 일구고 키워나가던 시절,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금까지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후회되는 일은 없으세요? 그 지역 신문 기자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물었었어요. 할머니는 그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후회요? 없어요. 내가 가진 걸 나누어 줄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생활이 힘들지는 않으세요? 힘들다는 게 뭔가요? 할머니는 반문했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면 몸이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마음이 가장 편안해요. 실제로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회사를 운영할 때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었어요. 매출, 직원들, 거래처, 경쟁사. 신경 쓸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오직 꽃들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면 되었습니다. 사장님,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젊은 창업가가 찾아와서 물었을 때도 할머니의 답은 단순했어요. 성공이 뭔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인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성공인가요? 나는 내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때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농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농민들이 죗값을 받고 소비자들이 좋은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을 때가 가장 보람 있었거든요. 회사 매출이 늘어날 때보다도요. 그럼 왜 그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어요. 포기가 아니라 완성이었어요. 내가 만든 것들이 내가 없어도 계속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거죠. 해질 무렵 할머니는 남은 꽃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많은 꽃들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갔어요. 꽃을 사간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나오세요? 단골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꽃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어요. 큰 성공도, 큰 돈도 결국 사람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나는 그걸 알았을 뿐이죠. 할머니의 작은 원칙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마음들이 모여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기부한 돈으로 공부하는 아이들, 할머니의 철학을 배우려는 젊은 사업가들, 할머니의 꽃을 보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사람들. 모든 것은 할머니가 길가에서 파는 작은 꽃 한 송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꽃처럼 소박하지만 진실한 마음이 세상을 조금씩 아름답게 바꾸어 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오늘도 내일도 그 자리에서 꽃을 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작은 기쁨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작은 나눔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